안녕하세요, 현상입니다. 오늘 벤츠 시승행사에서 간단하게 E302를 시승하겠습니다. E302는 E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짧게 PHEV라고 하는데, 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전만 가능하고 외부로 충전이 안 되잖아요, 케이블로. 근데 PHEV는 외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리어 범퍼 뒤쪽에 보시면은 충전 플러그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외장 디자인의 차이는 일반 E클래스와 거의 같고요. 트렁크에 붙은 E300이나 팬더의 EQ 파워 배치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트렁크 용량은 370L고요. 배터리 때문에 일반 E클래스보다 거의 200L가 줄었죠. 내연기관은 엔진에 시동을 걸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전원을 켜는 개념이죠. 하이브리드처럼 이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되고요. 계기판 상단에 보면은 하이브리드라고 녹색으로 뜨죠. 그리고 전원을 켜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전원이 켜지고요. 그 하이브리드 옆에 레디라고 또 녹색으로 뜨죠. 이게 그 주행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하이브리드고요. 기본으로 전기차 모드죠. 배터리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때는 당연히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라고 해도 이 대기 상태에서 약간 좀 소리가 있긴 하거든요. 약간 찡하는. 이 차도 그렇게 좀 약한 음이 있긴 한데 일반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소리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엔진 또는 전기 모터를 개별적으로 구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구동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좀 많이 차 있는 상태여서 이제 거의 4분의 3이 있고요. EV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24km예요. 참고로 이 차 재원상 EV 모드 주행 가능 거리는 31km인데, 그러니까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그 주행 거리가 이제 훨씬 길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가 더 크니까요. 이 차가 유럽 기준으로는 EV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km인데 국내에서는 31km죠. 국내 그 연비 기준이 좀 가장 빡빡한 편에 속하거든요. 대략 30km니까 가까운 거리는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근거리만 주행을 하시면은 전기차처럼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공인연비도 그렇지만 이 주행거리 역시도 실제 공인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정말 하루에 30km만 운전하시는 분은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유럽의 다른 PHEV가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하이브리드와 E 모드, E 세이브, 차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모드는 이름에서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전기차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로 선택을 하면은 계속 전기차로 주행을 하는 거죠. 전기차 모드로.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이 될 때까지. 이 세이브 모드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하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달리는 도로가 그냥 간선도로, 고속도로라 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시내로 진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전기차 모드로 사용 가능한 그 주행 거리를 보존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은 같은 전기차 모드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기차 모드로 다니는 게 좀 더 사람한테 덜 유해하잖아요. 배기가스를 뿜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건데, 이제 차지 모드로 바꾸면 엔진이 시동이 되죠. 이 차는 엔진이 돌아갈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그 소음은 들리는데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차 시에는 엔진 그 소리보다는 오히려 그 유리 쪽의 그 방음이 좀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로 타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전기차 모드 또는 내연기관이 같이 작동하거나 따로 작동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타시기에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낫습니다. 물론 PHEV는 운전자가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장 최상의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차에도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온 그 다른 차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체 크기는 그렇게 뭐 작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 폰트라든가 이제 그래픽이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좀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내비게이션이나 속도 제한 표시, 디지털 속도계, 시계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클래스를 좀 오랜만에 타는데요, 하체가 좀 단단해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시트의 쿠션이 좀 단단하고, 보통 시트의 쿠션과 하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트가 단단하면 하체도 좀 단단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 차 역시도 시트의 쿠션이 꽤 단단한 편에 속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하체도 좀 단단해요. 근데 시트만큼 또 하체가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 좀 시승한 거리가 짧긴 한데,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그냥 상하로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공기압이 높은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행할 때 느꼈지만 이 차는 그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아요. 공회전 때 실내로 들리는 그 엔진 소리가 그 음색이 약간 좀 디젤처럼 좀 칼칼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 클래스 예전부터 이제 광폭 타이어 같은 거 끼면은 이제 노면 소음이 좀 많았는데, 이 차는 하체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조용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한 건 아니고요. 방음을 해야 조용하죠, 주행 중에는. 그래서 급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정차 중에 조용한 건 다 대략 비슷한데, 이제 급에 따라서 주행 중의 정숙성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는 아무래도 벤츠의 E클래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체 방음이 괜찮은 편입니다. 주행 중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E클래스 다시 타보니까 이 차가 의외로 시트가 작네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딱 차에 앉으면은 뭐 옆구리라든가 허벅지 바깥쪽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성이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시트가 짧아요. 물론 시트 이 앞부분 연장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시트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차 쿠션의 길이를 보면은 좀 여성 운전자를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남성 운전자는 시트 앞부분 확장 기능으로 맞춰라,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을 연장을 하면은 저처럼 성인 남자도 뭐 시트 앞부분의 쿠션이 짧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시트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뭔가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좀 이렇게 안락함은 떨어지고요. 이게 예전과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예전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단단하고 서스펜션이 단단해도 그래도 승차감이 좋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내연기관이 켜지든지 꺼지든지 하잖아요. 주행 중에 그 시동이 걸릴 때 그 느낌도 되게 깔끔해요. 주행 중에 가끔 내연기관이 켜지면은 그게 좀 진동이 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 엔진이 켜질 때도 그 움직임이 꽤 작습니다. 근데 저속에서 예를 들어 고단으로 낮은 RPM으로 달릴 때 그 진동은 좀 전해져요, 이 밑에 쪽으로. 그리고 이 차는 EV 모드로 주행할 때 그런 감각은 자연스럽거든요. 이질감은 거의 없어요. 요즘 다른 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근데 가속 페달 밟았다가 딱 놨을 때 그때의 감각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딱 발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그 엔진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강하게 걸리는 편이에요. 보통 회생 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는 그 효율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강하게 걸리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승차감을 떨어뜨릴 요소는 아닌데, 처음에 이제 이 차 PHEV를 처음에 운전하시면은 좀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회생제동 걸릴 때 밟았다가 딱 놓으면은 이제 곧바로 회생제동 걸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밟았다가 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회생제동,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바늘이 저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의 그 감속하는 속도보다 좀 더 속도가 빨리 떨어지죠.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주행할 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2리터 가솔린만 해도 가속력이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기 모터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가속할 때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발진 가속도 빠르지만 주행 중에 가속을 할 때도 이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은 딱 초반에 나가는 느낌이 좀 더 빠릅니다. 지금은 이 세이브 모드라서 제가 엔진만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이렇게 킥다운해서 가속을 해보면은 그 나오는 반응이 좀 더 빠르죠.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엔진보다는 이제 저속부터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좀 더 힘이 빨리 나옵니다. 그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 차도 발진 가속을 해보면은 그냥 일반 GLC 가솔린보다 초반에 특히 가속이 훨씬 빠른데 이 차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독일 차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무난하게 좀 차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 시야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앞쪽뿐만 아니라 양쪽의 사이드 미러까지 시야가 다 괜찮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게 해도 좀 높게 느껴지거든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좀 키가 작은 여성이 타도 앞쪽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 기준으로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저 본닛 앞에 그 벤츠 엠블렘 있잖아요. 저게 딱 절반만 보이네요. 요즘의 벤츠는 무드 조명의 강점이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런데 그 무드 조명이 색깔도 예쁘지만 그 밝기 자체가 좀 되게 밝아요. 그래서 되게 눈에 잘 보입니다. 물론 가장 밝게 하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야간에 눈이 아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 이 발치 쪽인데 색깔도 좀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무드 조명 설명할 때 몇 가지 색깔이 가장 예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여기 적용된 색깔이 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들에 비하면은 그 무드 조명의 그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보다 아래급인 또는 최근에 나온 A클래스나 CLA가 그 무드 조명이 좀 더 화려합니다. 그 차들은 송풍구에도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제 1열 포지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꽉 끼게 들어가죠. 그래서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2열의 그 레그룸이라든가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뒷바퀴 굴린 베이스의 차가 차 크기 대비해서 2열의 공간을 넓게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세단들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그 2열 등받이 그 각도가 좀 이렇게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은 좀 이렇게 편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2열 시트 역시도 1열처럼 좀 단단한 편이고요. 이제 간선도로가 끝나고 시내로 접어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보존해놨던 배터리, 그러니까 이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엔진이 가동이 되지 않고 전기차 모드로 구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 서울 스퀘어까지 지금 남은 잔여거리가 17km거든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벤츠가 편의 장비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 통풍 시트도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있네요. 저는 별로 예상을 안 했는데 이 차는 이제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되는. 그런데 크루즈 컨트롤이 ACC가 아니고요, 일반 타입이고요. 당연히 차로 유지도 없죠. 반면에 또 스티어링 휠은 또 전동식으로 움직이고요. 확실히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더 조용하긴 하네요.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특히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은 이제 속도 자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 소리라든가 타이어 소음이 간선도로보다는 더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서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더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EV 모드는 딱 이렇게 시내 주행을 위해서 보존해 놨다가 아껴 놨다가 시내로 진입하면은 그때부터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지 않나. 또는 이제 아파트 단지 진입할 때 그때를 위해서 보존해서 좀 아꼈다가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벤츠 E클래스가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잖아요. 가끔 1위를 놓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E클래스가 굉장히 대중화가 됐고 일반 E클래스도 상품성이 좋지만 좀 주행을 많이 하신다면은 이 PHEV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슷한 급의 다른 차들, 국산차 또는 뭐 BMW와 비교를 해봐도 이제 편의 장비가 벤츠가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같은 거 없고 좀 이렇게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보면은 얘가 간헐적으로 좀 이렇게 튀네요. 이게 아주 뭐 크게 차가 움찔거릴 정도로 튀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운전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네요. 제가 벤츠 타면서 이렇게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좀 안락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면이 좋은 곳 달릴 때는 괜찮지만 좀 노면이 안 좋은 곳 지날 때는 뭐 시트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안락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로써 벤츠 E30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